다가오는 수능날. 이 시험이 끝나면 어떤 이들은 설레는 20살을 꿈꾸겠죠. 하지만 같은 나이, 같은 겨울, 다른 누군가에겐 불안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자립준비 청년, 아동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합니다. 수능이 끝나면 이들에게는 살아내야 할 현실이 담습니다. 143만 원. 2025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입니다.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이 받는 자립수당은 고작 월 50만 원.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.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.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실시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와 생활비, 학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. 또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습니다.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로 이어져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.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현실적인 지원입니다. 정부 지원은 대부분 만 18세 보호 종료 후 5년. 하지만 2024년 기준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이 남성 30세, 여성 27.9세임을 고려할 때 5년은 취업과 정착을 준비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.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서비스 역시 보호 종료 5년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. 문제는 단지 기간의 짧음만이 아닙니다. 제도 자체가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보호 종료 전 2년 연속 가정 외 보호를 받아야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제도에서 배제됩니다.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처 간 이원화된 체계가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이처럼 현행 자립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처한 복합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2024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자립준비 청년은 총 9,970명, 자립지원 전담 요원은 217명입니다.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명당 평균 46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. 자립지원 전담 요원은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. 함께 자립계획을 세우고 자립 정착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맡습니다. 정부는 지난 2022년 자립지원 전담 요원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하였고 향후 23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실제 채용된 인력은 217명, 충원율은 94.3%에 그칩니다. 하지만 문제는 숫자만이 아닙니다. 인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올해 5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중 1,291명, 전체의 12%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. 점검을 거부하거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,063명, 5명 중 1명꼴입니다. 매년 새로운 정책과 지원이 발표됩니다. 하지만 그 옆에 진짜 함께 해줄 사람이 과연 충분했을까요? 자립. 말은 쉽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준비된 자립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함께하는 자립은 분명 가능합니다.
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.